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에게 용기 있고 개성 있는 인물로 묘사된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무대 위에서나 자신의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를 만나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통해 9월 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교육계의 논란으로 떠오른 9월 학기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호주에서는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령탑이 바뀌고 나서 첫 시험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면이 그렇죠. 언제까지 연습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살면서 시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주어진 문제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풀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국립여성예술가 박물관에서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아름다운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작품 속에 표현된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In the book of Luke, the angel Gabriel brings good news that changes the world forever, saying to Mary,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Now the mother of Jesus is being honored with a special art exhibit in our nation's capital. These works of art come from the Vatican, the Louvre, and the Uffizi in Florence, as well as private collections. Monsignor Timothy Verdon, a foremost scholar on Mary, said American audiences expect to see strong and complex women in their literature, shows, and films. But they may be surprised to find artists of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portray Mary that way. There was a similar interest in the woman as a figure of courage, the woman as a figure of individuality, the woman as capable of a range of thought and of feeling that perhaps is never represented in a comparable way in men. Many of the works show the early joy-filled days of Mary with her newborn son. Here she's called Madonna, which simply means Milady. On the other hand, several works concentrate on that hard, harsh day when Mary had to stand by helplessly as her Jesus was slain on a cross. All will be on display in Washington's National Museum of Women and the Arts till April 12th. Believers over the centuries have loved Mary not just because of who she is, but her faith and her words of wisdom. When we first see her in the scriptures, she's saying, "Be it unto me according to thy will." And she gives us probably the best advice of all about how to relate to Jesus. When she told a group of men in John 2, "Do whatever he tells you."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the National Museum of Women and the Arts. 이번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열방 한인교회 박경환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스탄불 열방 한인교회를 섬기는 박경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터키의 교회가 건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또 들었고요. 현지에서도 보도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현지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교회 설립의 뉴스가 아니라 터키 수상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에 터키 수상이 소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시간에 아마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서 그리스 정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소 정치적인 행동이 담긴 내용이었군요. 그래도 무슬림권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건축 허가를 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개신교회는 아직 교회 건축 허가가 된 바가 없습니다. 네. 제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답신이 오기를 1924년도 터키공화국이 아타투르크에 의해서 세워진 이후로 단 한 건도 개신교회를 허락해 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걸 시도를 했었네요. 그러나 거의 10년이 예, 예. 지나도록 변화된 건 없는 거네요. 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난 개신교회가 이스탄불에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터키 개신교회가 터키 내에서 정말 소수이고 교회 건물도 없고 그런데 하스토키 개신교회가 건축되어서 법적으로 허가도 나고 또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개신교회가 멋지게 건축되는 날이 속히 와야 비로소 네. 명실상부한 터키 건국 이래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건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도 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그리고 악기의 가격에 상관없이 그 무엇으로도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플루티스트가 있습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마음을 울리는 그의 연주 그리고 음악에 담긴 믿음의 고백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고 플룻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플룻을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플룻. 모양과 음색이 다른 악기처럼 그 역시 인생의 높고 낮은 음역을 극적으로 넘나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남자분, 수염이 덥수룩하신 남자분이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하고 싶다고 내가 이제 동네 학원에서 처음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했었고요. 정확하게 이제 미국 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플룻 소리는 일단 아름답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을 건드리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플룻이 내는 주파수가요 가장 멀리 나고 가장 예민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혼을 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는 게 플룻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양한 모양의 악기로 영혼을 울리는 연주자. 그러나 그는 치명적으로 천식이라는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거는 힘든 것뿐만 아니라요, 우울증도 와요. 생각해보세요. 부는 악기라는 사람이 이 폐를 64%밖에 못 쓴다는 거는 사형 선고예요. 연주장에 그냥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모든 걸 걸고 기도하고 서야 돼요. 그리고 컬럭컬럭 거릴 때는 이미 천식이 시작이 된 거라서 그때는 이네일러를 꼭 해줘야지만 그 상황이 넘어가요. 근데 전 여태까지 연주하는 도중에 이네일러를 쓴 적이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진정이 돼요. 이게 기적이죠. 그럼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 천식이 지긋지긋하고 싫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은혜로운 병이에요. 제가 지금 십자인대가 다 파열이 돼서 이 수술을 여러 번 했거든요. 요즘 일본 선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건
무거운 스피커 시스템까지 제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마이크에다가 뭐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그 음향 장비라도 돼야 되는데 선교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 들고 설치를 하고 연주 끝나고도 다 다시 장비를 챙겨서 와야 되는 반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복음문 전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원하는 튼튼한 다리는 정말 운동선수의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종하는 다리를 잇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무대 위에 송솔나무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연주. 그것은 천상의 음악이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확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나죠.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게 진짜 스토리지만 확 이게 아니라 확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제가 연주자잖아요. 그럼 제 직업이 플루티스트거든요. 그 플룻으로 먹고 살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말 좀 헷갈리시겠지만 제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플루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 진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의 무대에 쓰는 거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거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게 그 차이가 크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메시지가 잘 흡입될 수 있게 그래서 그거기를 제일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 소망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하나님의 연주자로 많이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연주자가 돼서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얻을 게 너무 많고요. 갈 곳도 너무 많아요. 정말 갈 곳이 많아요. 할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연결을 시켜주시거든요. 눈 감고 처음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는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악기로 만드신 자신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연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플룻 연주도 그렇지만 송솔나무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은혜가 되네요. 연주하는 곳 그 어디에서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계 뉴스 시간인데요. 제일한국기독교회연합회가 일본 시즈오카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일본 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기간 내내 열정으로 임하며 건강한 목회와 선교를 다짐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좋은 소식. 2015년도 일본 선교대회가 열린 일본 YMCA 동산장. 동경과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2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로 대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선교사들은 각 집회에 앞서 진행된 찬양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찬양은 영육으로 지쳐있는 선교사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건강한 목회와 선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목회로 지쳐있는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 충전을 위해 다양한 집회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교대회는 해마다 했었지만은 이번에 한 큰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지금 그 한인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운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힘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이번에 특별히 계획한 선교대회입니다.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강사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첫째 날 집회에서 포도원 비유를 중심으로 주인과의 관계에서 흥정의식을 버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비교, 경쟁의식을 버리라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둘째 날 집회에서 치유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강사들과 함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충전받고 또 말씀들에 귀한 도전받는 시간 되었어요.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가 이틀에 걸쳐 예수님의 십자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창원 기쁨의 교회 노한우 목사는 몸사랑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창조론과 건강을 연결시키는 원리를 강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교회 조영진 목사를 비롯해 이경애 사모와 우명자 사모가 멤버 케어와 디브리핑,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의 균형 등의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20년, 30년 동안 선교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분들을 또 같이 만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2015 일본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장로총연합회가 신년 할애식을 갖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한장총은 2015년을 통일과 연합의 한 해로 삼고 사랑으로 통일을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주요 사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다가올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와 한국 근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한국 교회사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WCC와 함께 한국과 세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고 북한 교회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내부 갈등이 예상됨에도 총무직 연임을 추진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로 목사의 신년 할애회 소식을 비롯한 그 밖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회 한국교회 목회자의 날 행사가 지난 8일 700여 명의 원로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원로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원로 목회자 시상식에서는 국내 선교 부문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오원식 목사가 농어촌 선교 부문의 예장고신 김치호 목사, 해외 선교 부문의 구세군 박다룡 사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지난 8일 신년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조찬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대회장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지도위원 노승숙 장로와 박성철 장로, 대회장 김명규 장로는 민족과 평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을 앞두고 성령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통해 9월 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경쟁력을 담보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낭비와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9월 학기제 도입, 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9월 학기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9월 학기제라는 건 이제 신학기가 예. 3월달에 시작되는데 예. 9월에 입학해서 신학기가 이제 9월에 시작되는 예,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06년도에 예.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2011년도에 시행하기로 예.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 비용 문제도 있고 고비용 문제 뭐 여론의 반대에 밀려서 예. 2011년도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미뤄졌다가 예.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예.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시도는 있었다가 이제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이것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일본은 이제 4월 학기제입니다. 예, 4월에 예, 신학기가 예. 시작되고 예. 그래서 4월 학기제로 있었다가 예.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 군정 시대 예. 그때 이제 결국 9월 학기제가 잠깐 아, 군정시대요. 예, 시행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48년도쯤에 예. 다시 이제 한 달씩 조금씩 앞당기면서 예. 3월 학기제로 와서 예. 1960년대 초에는 이제 완전히 61년도에는 이제 3월 학기제로 정착이 돼서 예. 현재에 이르고 있죠. 예. 그럼 9월 학기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챙겨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 이제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예. 결국 9월 학기제를 할 때 예. 6개월을 앞당길 것인지 예. 아니면 6개월을 뒤로 미룰 것인지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겠네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예. 한 번에 6개월을 앞당기거나 예. 뒤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예. 한 달씩 순차적으로 예. 예전에 이제 그 1950년대 후반에는 예. 9월 학기제로 했다가 앞으로 땡길 때 네. 그때는 한 달씩 순차적으로 땡겼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할 그렇게 됐군요. 것인지 지금은 예. 이제 순차적으로 뒤로 할 것인지 예. 예. 그리고 시행 초기에 신입생만 적용할 것인지 예. 아니면 재학생을 모두 한꺼번에 할 것인지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입학 시기를 그러니까 신입생만 9월에 입학시키는 그런 아. 제도를 논의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찬성이 있고 이제 반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찬성 쪽의 의견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에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상당히 적어졌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 외국 예. 학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한 9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예. 우리나라도 해외 유학을 한 12만 명쯤 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국내에 대학교에서도 해외에서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외국은 이 북반구 특히 그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예. 9월 학기제예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예. 국내 유학 오거나 외국에 유학 갈 때 글로벌 기준에 맞추니까 네. 여러 가지 학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연말에 학사 파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말 연시고 이러고 겨울에는 방학이 길어서 예. 사실은 긴 겨울장 같은 아, 경우가 돼요. 예. 그런데 이게 9월 학기제가 되면 여름 방학이 길어져서 네. 이때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고 또 예. 외국과의 교류가 쉽고 예.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예. 결국 키우는 데 도움도 되고 예. 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결국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예. 학기제가 달라서 예. 다른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한 6개월 늦게 한국 아, 학생들은 예. 참여해야 되는 예. 그런 좀 불리한 점도 있고 예. 또 하나는 9월 학기제로 하면 네. 결국은 6개월 일찍 학교에 입학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져서 예.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겠죠. 예, 예. 그러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하는 의견은 또 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의견은 우리나라가 예. 뭐 때문에 외국 학사 일정에 맞춰야 되느냐? 아. 그럴 필요 없다. 예. 또 하나는 예. 해외 유학생이 뭐 그렇게 많냐? 예. 많아도 뭐 한 12만 명 정도인데 예. 결국 12만 명 소수자를 위해서 그 유학생들이 외국 갔다가 예.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복학하고 할 때 예. 이럴 때 맞춰줄 꼭 필요가 있냐? 이건 소수자의 특혜일 뿐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60년 동안을 3월 학기로 했는데 이걸 6월 학기로 하면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예.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신입생을 9월 학기로 해버리면 네.
9월 학기생들이 2학년이 올라갈 땐 네. 2학년 전 학교의 2학년 선생들은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어요. 예.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9월 학계제는 별도로 지금 또 내년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또 시행되고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이제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너무 이제 공부, 특히 강의, 교실에서 강의하는 뭐 일종의 주입식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부에 의해서 뭐 계속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본인의 꿈과 끼를 찾을 수가 없다. 진로를 탐색할 겨를도 없이 결국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그 학생들이 틀에 맞춰지니까 본인의 진짜 능력,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그 잠재적 능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우선 본인들이 진로 탐색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하죠. 이것이 바로 결국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로 체험, 토론 수업과 같은 교육은 참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중학교에서만 시행된다고 하면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만 시행되는 거지만 중학교 전체가 시행되면 정말 제대로만 정착되면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자유학기제는 우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갈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학기 동안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주제를 주거나 화두를 주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유태인의 하브르타 교육인데 유태인이 전 세계 그동안의 노벨 수상자의 20%가 한 200몇 명이 유대인이죠. 하브르타 교육은 토론식 교육이에요. 1대1로 토론을 시키면 논리적 사고력, 추론, 상대에 대한 어떤 토론의 배려, 그리고 호기심이 커지고 질문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키워주면 그것이 창의성이 되고 그 창의성이 결국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인물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유학기제에서 토론식 교육을 도입해서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처럼 결국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게 자유학기제에 이것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최우선인 문화 풍토가 있어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토론식 문화가 좋은지는 알아도 중고등학교 때는 강의, 주입식 교육이든 어떻든 우선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하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런 정서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깨트리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함부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100년 지대계인 교육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아이들 교육 문제가 또 이게 국민의 삶까지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중하게 좀 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은 100년치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문화 자체에서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요. 식사 시간에도 교육하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하브르타 교육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풍토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좋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정서를 무시한 채 도입을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소고름처럼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토론도 하고 공론화해서 결국 천천히 바꿔 나가야 되겠죠. 예. 한국 교육을 생각할 때 항상 가슴이 아픈 거는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가 위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집에 와도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인사도 안 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단절된 그게 참 가슴 아픈데 이런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과 또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교육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C채널이라고만 쓰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 동향 자료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약 15명은 사회적 활동적 지원이 없는 고립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던데요. 멀리 가지 않고 교회 안에 붙어라도 어르신들 위한 정서적 지원이 끊이질 않도록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